안녕하세요. 비맨의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10년이라는 캐나다의 이민 생활을 접고 남미, 콜롬비아에 오게 되었는지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캐나다를 떠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요.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세계 어디 나라에서든 어떻게 하면 소득을 높이고 지출을 줄여서 경제적 자유를 빨리 일궈낼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맥시멈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던지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영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자, earning dollars and spending peso라는 말이 있어요. 달러로 벌고 페소로 써라. 결국에 이게 어떤 말이냐? 돈은 선진국에서 벌고 쓰는 거는 개발도상국에서 써라.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수익을 극대화하고 지출을 극소화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략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해서 이 콜롬비아, 여기 남미로 오게 되어서 과연 이곳이 정말 오래 정착할 수 있는 곳인가 라는 질문을 좀 던지면서 판단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메데진, 이 콜롬비아 제2의 도시에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부산 같은 도시예요. 지금까지 만족하면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좀 풍요롭게 정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진국이고 살기 좋은 캐나다를 왜 떠났냐 라고 여쭤보시면은 제가 답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캐나다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쁜 감정, 악감정이 없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캐나다를 떠난 이유를 말해보자면은 일단 캐나다의 물가가 상당히 비싸졌어요. 지난 10년간 거의 수직 상승을 해왔습니다. 2020년 이후에 일어난 인플레이션은 물론 캐나다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닌데 어찌됐든 이 상대적으로 보면은 캐나다라는 나라의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편의점 가서 물 한 병 마시는데 4,500원, 5,000원, 밥 한 끼 먹는데 25,000원. 이게 물가가 정말 살인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소비를 안 하고 이 소비에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였어요. 일단 캐나다의 평균 집값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2015년 이후에 거의 수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각종 규제와 이민자들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이 거주지 공급이 낮아지면서 집값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거죠. 이 캐나다라는 나라가 제가 처음 도착했던 2016년도에 기회가 많은 땅 캐나다랑 이미지가 너무 달라졌어요. 이 갭이 너무 커져서 이제 돈을 좀 모으고 벌고 해서 이제 집을 살까 했는데 각종 홈 오너십에 이 집을 가지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비싸졌어요. 집값도 비싸졌지만 집을 유지보수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 그런 것들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차라리 전 재산을 던져서 집을 살 바에 차라리 그 돈으로 돈을 불려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돈을 불리자라는 스탠스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집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렌트를 하고 그 남는 돈으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죠. 이 주식시장 투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은 전부 다 월급을 받으면 다 써야 되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요. 이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이런 메인 도시에 사는 이 코워커나 이 친구들을 보면요, 렌트 비용으로 월급의 50% 이상을 쓰는 것도 굉장히 흔한 모습입니다. 나이가 40, 50살 돼서도 이런 완전 다 큰 성인이 돼서도 집을 공유를 하면서 룸메이트를 찾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캐나다에. 지난 10년 동안 삶의 질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진 겁니다. 이 캐나다인들의 삶이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시니어 타이틀을 달고 돈을 이제 좀 벌어서 집을 한번 사볼까 했는데 주거 세금은 물론이고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들고 집값 자체도 너무 비싸고 해서 이제 저는 포기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다른 나라를 알아보게 된 거죠. 한국도 만만치 않죠, 정말로. 한국도 굉장히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를 떠나는 얘기를 하면은 이 캐나다의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 사회주의,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나라가 완전 코미디 쇼가 돼버렸어요. 이거 시청하시는 좌파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실리주의가 완전 사라져버렸고 이데올로기가 판치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또한 부정부패 같은 것도 굉장히 심해져서 우리가 내는 소중한 세금을 나라를 보수를 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터무니없는 곳에 쓰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각종 마약 문제와 홈리스 문제도 많이 심각해졌죠. 제가 예전에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다른 채널에. 조회수가 200만 정도 나온 이런 영상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도 점점 홈리스 캠프 같은 게 생기면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공원에서 마약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마약 중독자들이 흔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가의 자전거도 도난을 한번 당했어요. 이런 일에 판치는 게 아무리 뭘 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경찰을 불러도 신경을 안 씁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 약자다라는 이런 관대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캐나다 사람들이 이 홈리스 같은 것들을 볼 때 정말 이 사람들은 사회 약자이기 때문에, 물론 맞는 소리지만 정말 관대롭게 바라보고 관대롭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밴쿠버 BC 정부를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마약 사용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라는 이런 발표도 했었고요. 정말 나라 꼴이 흉해졌습니다. 내가 정말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이런 곳에서 키우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세금은 계속 오르고 규제는 많아지고, 캐나다는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이웃나라 미국이랑도 기업 혁신 측면에서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캐나다 인재는 전부 미국으로 떠난다는 말도 있고요. 옆 나라로 건너가면은 일도 많고 임금을 50%나 더 주는데 안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해서 똑똑한 사람들은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미국이 완벽한 건 아니죠. 정말 잡음도 많고, 미국에서 이 콜롬비아로 이렇게 남미로 건너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정말 회의를 느끼고. 그래서 물론 미국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자수성가할 수 있는 곳이 미국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민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캐나다라는 나라가 이민자를 정말 대거로 받아들였어요. 지난 10년 동안 대거로 받아들여서 이 사회 시스템이 마비가 됐고, 집값도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정말 이 사회가 좀 번잡해진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캐나다가 아닌 인도로 변하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했고요. 이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이의 크기는 일정한데 사람들이 대거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사회 시스템이 과열이 된 거죠. 제가 너무 캐나다 단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장점도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일단 금융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이 캐나다 경제 시스템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 이 제3국의 이런 콜롬비아 같은 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그 무리에 속하고요. 이 캐나다에 지속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그리고 이런 인프라의 액세스를 좀 얻고, 물가는 낮은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같은 곳에 이민을 와서 낮은 물가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스스로 개척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소득은 캐나다나 미국에 두고 콜롬비아나 멕시코 같은 이런 남미, 중남미 나라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콜롬비아 대도시에 대형 중고급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3, 4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현찰로 지급을 다 해야 하는데, 이 충분히 주거지 접근성이 캐나다나 미국보다 그래도 높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도 가능한 곳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죠. 은퇴를 하고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들고 와서 고급 아파트 한 채 산 다음에 거기서 생활을 하시면서 이 낮은 물가를 즐기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다시피 비즈니스를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런 3국에 와서 원격으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서 은퇴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거나 여기서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수익 창출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은퇴를 하는 방법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콜롬비아냐? 왜 하도 많은 국가들 중에 콜롬비아를 골랐냐? 태국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니고 왜 콜롬비아냐? 왜 남미냐? 저는 아직도 캐나다에서 소득세를 내면서 비즈니스를 원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원격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시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미의 장점이 북미랑 시간대가 거의 비슷해서 아시아보다 운영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일단 저희 개인적인 이유는 그렇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다른 남미 국가보다 역사적으로 콜롬비아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만들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 콜롬비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다른 남미 국가보다 물가가 싼 편입니다. 제가 있는 메데진은 날씨도 사시사철 늦은 봄 날씨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문화도 굉장히 좋고 사람들도 착하고 사람들도 굉장히 즐거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곳이 정말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시간과 열정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부의 규제가 생각보다 적고 와일드 웨스트를
라고 하죠. 정말 기회가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투자 기회를 항상 살피고 있고, 그리고 여기 채널에 업데이트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콜롬비아가 정말 나에게 경제적 자유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을 봐서도 그렇고 민도가 그래도 한국보다는 높지는 않지만 제가 인생을 사는데 정말 즐겁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캐나다보다 훨씬 물가가 싸기 때문에 삶도 굉장히 풍족해졌어요. 그래서 제 이 저니를 이 채널에 업데이트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 경제적 자유를 얘기를 할 거고 정치적 자유도 얘기를 할 거고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자유로움을 맥시마이즈 해가지고 살 것인지 이야기를 이 채널에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디스코드 커뮤니티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 디스코드라는 서비스는 이 플랫폼은 거의 게이머들을 위한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점점 이 커뮤니티에 집중이 되면서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거기서 뭐 채팅을 할 수 있도록 이 카톡보다는 훨씬 좋은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토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테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런 지식 공유의 이 커뮤니티, 이 그룹 챗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분들은요, 자유를 중시를 하고 자본주의를 사랑하며 경제적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을 모으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 모아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항상. 하지만 그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 지식 공유를 하고 디베이트를 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는 이 유튜브 채널 멤버들에게만 액세스를 허용할 거고요. 유튜브 채널에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은 디스코드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